안녕하십니까, 굿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냥 혼자 자전거를 선택하는데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할지, 제가 어떤 자전거를 권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굿바이크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처음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할지 잘 몰라서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첫 번째, 본인이 어떤 용도로 탈 것인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현재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내 이 목적이 뭔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회사를 통학한다든지, 출퇴근한다든지, 학교를 통학한다든지, 뭐 이런 이동에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동과 운동, 뭐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타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랑 같이 타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가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난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친구가 먼저 자전거 타고 있는데 꼭 같이 타자고 그래서 한번 상담받으러 왔다. 어떤 자전거를 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MTB를 타고 싶다. 처음 타시는 분들이 좀 바퀴가 넓고 이렇게 좀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이어가 넓으면, 타이어 폭이 넓으면 분명히 뭐 좀 덜 미끄럽고 승차감도 좋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친구랑 같이 탄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탄다, 이런 목적이라면 사실 그 친구분들이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친구가 로드를 타고 있는데 나는 MTB를 탈래. 사실은 두 가지 자전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자 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구가 로드를 타는데 나는 MTB를 타고 싶어. 그러면 절대 MTB 가지고 로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이 다니다 보면 민폐가 되는 거죠. 이게 친구가 같이 타기 싫어하거나 본인이 같이 타는데 미안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아니면 같이 타시는 분이 로드를 타고 있다, 그러면 본인도 로드를 타셔야 돼요. 내 친구가 MTB 타고 있다, 근데 난 로드가 좋아, 로드 탄다, 그러면 결국 뭐 일반적인 자전거 도로나 도로에서는 탈 수 있겠지만 친구가 임도를 탄다든지 이러면 같이 라이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탄다고 할 때는 분명히 같은 기종을 타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들 고려를 하세요. 근데 자전거란 게 그렇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분명히 그 금액대에 맞게끔 자전거가 부품도 들어가고 프레임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 휠셋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분은 얼마 안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자전거 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 새 자전거 완차를 사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자전거를 나누자면 장르별로 나누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동이 많이 포커스를 잡고 타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 임도나 그다음 도로 이런데 뭐 도로의 어떤 조건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지 않고 탈 수 있는 MTB가 있고, 그다음 요즘 많이들 타고 있는 장르죠. 그래블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처럼 핸들은 드랍바로 되어 있지만 타이어 폭은 로드나 MTB나 그 중간 정도의 폭이 되고 뭐 모래나 이런 데서도 덜 미끄럽도록 되어 있는 그래블이 있고, 그다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로드가 있고, 이 외에도 뭐 미니벨로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지만 대표적인 자전거 장르를 나눈자면 한 4가지 정도 장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부분이 그 이동수단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성격의 자전거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하이브리드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좀 편하고 일단 복장이 구애받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또는 출퇴근도 하고 그러면서 주말에 자전거 도로 정도 자전거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음만 먹자면 국토 정도도 가능한 그런 자전거이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문해서 자전거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MTB입니다. MTB는 글자 그대로 마운틴 바이크예요. 마운틴 바이크는 산에서 타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죠. 간혹 MTB에 얇은 타이어를 뽑아서 도로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하이브리드나 그랩을 사시길 권해드릴게요. 제가 MTB는 MTB 나름대로의 어떤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MTB 가지고 자전거 도로만 타신다 그러면 속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사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MTB는 앞에 샥도 기본적으로 100mm 또는 뭐 110mm 이렇게 해서 하드테일로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인도의 어떤 그런 산속에서 보는 풍경이나 어떤 정치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MTB를 타셔야 되겠죠. 그래서 MTB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만 타실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블이 있겠죠. 그래블은 보통 이제 핸들바는 드랍바입니다. 드랍바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로드보다는 핸들바 폭이 좀 더 넓고 그다음 핸들바 높이도 조금 높고 타이어도 조금 더 굵고 타이어에 트레이드가 있어서 모래나 이런 부분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좀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천후 자전거죠.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좋게 말은 그런데 나쁘게 보면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 이 좋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완전 확연하게 아주 높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블이란 말 자체가 자갈길인데 자갈길이란 말은 그만큼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에서도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게 그래블이거든요. 옛날로 보면 이제 CX 되겠죠. 사이클로스로 되는데 사이클로스 지금도 나오는 장르이긴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사이클로스를 타시는 분들 많지는 않고 그래블 타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요. 그래블을 타시는 분들은 그냥 국토정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전거 가지고 여행을 좀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상당히 매력 있는 자전거예요. 저도 그래블을 한동안 탔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산에 못 가는 자전거도 아니고 다양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래블은 내가 보통 동호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블을 타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실 분들은 제가 그래블을 적극권해 드립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자전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로드는 글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타기 위한 자전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로드를 타고 있는데 로드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장르의 자전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타다 보면 보통 이제 혼자 타기보다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로드는 그래서 팩라이딩도 하게 되고 팩라이딩을 하면서 속도는 평균 속도라든지 파워, 그다음 케이던스 뭐 이런 부분들도 숫자적인 부분을 내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전거가 바로 로드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로드 자전거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액대로 보면 로드 자전거가 가장 고가 위치에 조금 위치하고 있는데 로드 자전거는 취미로 처음에 이제 하실 분들은 보통 한 중간 정도 급부터는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구동계를 따지자면 105 Di2 정도 들어가 있는 구동계부터 해서 카본 프레임 이 정도 기본적인 구성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금액대는 조금 낮은 금액대가 200만 원대부터 최고가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자전거들도 있는데 보통 내가 이제 시작할 때는 로드 자전거 시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카본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2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전거를 선택을 하실 때 물론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정보도 많이 얻어서 오시겠지만 샵에 오셔서 상담받을 때 분명히 샵에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권해드리는 그런 자전거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전거가 맞지 않은데 고집에 의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분명히 또 다시 오셔가지고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없어요? 아니면 산에도 가고 싶은데 또 탈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처음에 선택할 때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끔 본인도 고객님께서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샵에서 조언을 많이 듣고 그런 다음에 자전거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래 지금 이제 시즌 오프도 됐고 지금 2025년도 한 해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이 시점에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시즌이 분명히 또 시작이 되겠죠. 그때 돼서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미 자전거가 좀 없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자전거가 너무 많았지만 지금 자전거 쪽 경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드는 제조회사나 수입사에서 예전처럼 자전거를 막 엄청 쌓아놓고 결국 연말 세일해서 다시 팔고 이러한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금액대도 어느 정도 많이 예전보다 내려왔습니다. 기준 가격 자체가 예전에 올려놓고 세일을 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자체를 조금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 자체를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해서 내년 시즌에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시작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괜히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일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굿바이크로 전화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적당한 장르의 자전거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굿바이크에서도 동호회를 또 운영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로드 동호회이긴 합니다. 제가 로드를 타서 그러는데 로드를 타실 분들은 저희 굿바이크로 문의 주시면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롤라로 겨울 시즌에 조금 훈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굿바이크로 오시면 제가 롤라 타는 법이라든지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코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굿바이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